안녕하세요. 수민정음입니다. 이번에는 증명으로 배우는 선형대수라는 과목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배우는 기초 시리즈와는 다르게 증명을 기반으로 한 선형대수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내용을 전달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내용은 증명을 기반으로 내용 전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증명이라고 하면은 뭔가 겁부터 나기 마련이죠. 증명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고, 그리고 내가 왜 증명을 해야 되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수학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왜 그렇게 공부를 시켰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모두 수학자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산기를, 어차피 계산기도 있고 코딩도 할 수 있고 한데 우리가 왜 수학을 굳이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수능 봐야 되니까, 대학 가야 되니까, 학점 받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넘어갔던 것이죠. 그것은 단계적인 목표일 뿐이지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수학이라는 것이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그렇게 해서 했어야만 했던 것인지, 그리고 수학이 우리 입시 과정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몇천 년이 된 학문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했던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이유 하에 우리 교육 과정에도 편성이 되었을 텐데 그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타고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수학은 증명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수를 다루는 학문이고, 그리고 수를 다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산수라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수책이나 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가 있고 그 구조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수에서부터 얻는 구조로부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물론 우리는 모두 수학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학자들처럼 뭔가 각 자기의 분야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이제 수학을 직접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쓰는 사람들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직접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모두 수학을 물론 코딩을 통해서 계산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의미와 의미를 연결해주는 그런 공백들을 메꾸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기르는 데 있어서 수학에 굉장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제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면서 그런 논리를 메꿔 나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비유를 하는 것은 헬스 트레이닝을 많이 비유를 해요. 마치 우리가 헬스장을 간다고 하면 여러 이제 바벨도 있고 덤벨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 운동 기구들이 있죠. 그 운동 기구들을 헬스장 가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모두 헬스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헬스장을 가나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어떤 운동 선수가 되기 위해서 운동을 하나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일상생활에서 덤벨이나 바벨을 들기 위해서 덤벨이나 바벨 드는 훈련을 하나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헬스장에서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 우리는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몸의 쉐입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수학을 공부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런 논리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논증을 거쳐서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그 과정을 힘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수학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물론 그 논증을 하는 과정은 꼭 수학을 통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분야에서 통달한 사람들은 모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학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런 논리적인 언어를 굉장히 잘 학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수학을 통해 구조를 알게 되고 그 구조로부터 논리를 쌓게 되고 그 논리가 이제 쌓아지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꼭 수학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전공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공을 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쓰는 사람들도 그렇고 나는 심지어 어플리케이션에조차 쓰지 않고 내 생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수학 전공 수준으로 공부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수학 전공으로 하려고 하면 어쨌든 선수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강의를 편성을 했고요. 사실 당연히 대학교 수준으로 넘어가면 대학교 수준에서 해야 되니까 선수 지식 같은 게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선형대수이고 그 선형대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수 지식들은 이전에 인프런에 올려놓은 제 강의, 집합론 강의가 있거든요. 그 강의 자체가 이 강의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강의예요. 그래서 집합론에 있는 내용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선형대수를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만 뽑아서 추려놓은 것이 그 강의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최소한의 집합론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이 선형대수를 통해서 이제 선형대수의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수학적 논리들을 이제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을 이제 여기서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통 이제 기준으로 하냐면 그 선형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쓰이고 공대에서도 쓰이고 통계학과나 수학과에서도 당연히 다루고 있고 정말 안 쓰는 데가 없는 과목이 바로 이제 선형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선형이라는 것이 이제 1차식을 다루는 학문이고 그 1차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하는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차식을 기준으로 뭔가를 다 이제 이야기를 이해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도 이제 미분인 거고요. 등등등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선형대수는 여기저기에서 정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각 분야마다 선형대수라고 이름이 똑같은 것 같아도 각 분야마다 다루는 어떤 내용이나 깊이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수학과에서 배우는 선형대수가 당연히 증명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당연히 조금 더 일반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야마다 예를 들어 공대라고 하면은 공대 그 한 분야에서 쓰는 특정 선형대수의 어떤 테크닉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것만 다루겠죠. 그리고 경제학에서도 이제 통계 관련된 것들만 다루게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그런 이론적 백그라운드나 그런 사이사이에 있는 내용들까지 모두 다루는 것은 수학과에서 다루는 선형대수다. 이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 수학과 전공에서는 이제 프리드버그라는 이 저자의 리니어 알지브라를 보통 쓰고 있고 혹은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인석 교수님 책에 이제 선형대수학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책을 주로 참고를 해서 내용을 전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단 기준이 되는 거는 프리드버그로 잡았습니다. 물론 선형대수학원도 너무나 좋은 책이지만 선형대수학원은 처음 그냥 그 자체를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제 생각에 난이도가 좀 있어요. 물론 역량이 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프리드버그를 기준으로 이제 연습 문제도 많이 있고 이제 인터넷에서 PDF를 실제로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서 내용을 따라잡으실 수 있도록 일부러 프리드버그의 리니어 알지브라를 기준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증명을 크게 생략하지 않고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증명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대부분 증명을 생략하지 않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논리를 잡아나가면서 내용을 전개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명을 하나하나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기초 수학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증명이라는 그 막연한 거부감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마음가짐에 따라도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다 쪼개놓고 이제 이 강의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은 이 강의 자체를 그냥 착실히 따라오시면은 보통 한 3, 40% 정도의 이해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 번 끝나고 나서 마스터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점점점 자기의 언어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니까 이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시면서 내 걸로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리드버그는 기본적으로 이제 벡터 스페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이너 프로덕트 그리고 뒤에 더 내용이 더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너 프로덕트까지를 이제 내용을 일단 구성을 했고, 그 이후의 내용들은 이너 프로덕트까지 저희가 다 함께 다루고 나면 그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어떤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까지 6단원까지를 커버할 예정입니다. 6단원까지면 거의 다 커버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AI나 이제 머신러닝, 특히 이제 이런 이쪽 관련 리서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전자책을 낸 게 하나 있습니다. 증명어로 배우는 선형대수에 관련된 전자책을 낸 게 하나 있는데, 이 전자책이 바로 제가 예전부터 이제 화상 강의를 통해서 이 강의를 진행했었을 때 텍스트로 다 옮겨놓은 그런 전자책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책의 내용이 사실상 전자책의 내용에 대한 강의가 바로 이번 증명어로 배우는 선형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래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이제 이 PDF를 보시는 분들은 PDF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접근하실 수 있고, 이제 링크를 따로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그 링크를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왜 증명어로 배우는지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형대수를 물론 무조건 증명으로만 접근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필요한 계산을 빠르게 하는 것은 뭐 넘파이나 이런 등등의 어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되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을 언제 어떻게 왜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명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형대수 같은 경우는 수학과 전공생들 입장에서도 처음으로 제대로 증명을 공부하는 과목이 바로 선형대수예요. 그래서 선형대수를 공부하고 났을 때 이제 일부는 거기에 이제 빠져서 더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형대수가 이제 기점이 되겠습니다. 그 저는 이제 전공생들이 배우는 수준보다 훨씬 쉽게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할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를 가지고 말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흔히 선형대수를 배우는 관점에서 끝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제 SVD라는 게 있습니다.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을 이제 일반 어플리케이션으로 접근하는 이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행렬을 이제 뭔가 이렇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고 그 다음에 디컴포지션 된 거를 바탕으로 어떤 주어진 행렬들을 구하는, 이거는 사실 바로 넣자마자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넣자마자 나오게 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SVD가 뭐 하는 거고 이걸 왜 현재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SVD라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채워넣기에는 이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증명 기반으로 접근을 한다면 왜 SVD가 항상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A 트랜스포즈 A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어떤 뭐 파스티브 세마이 데피닛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뭐 블라블라 하고 있죠. 여기 있는 것은 다 읽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서 읽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개념들 하나하나를 정립을 해놓고 나서 보면은 이 내용이 굉장히 그럴 수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중에 큰 힘이 된다는 거, 요거를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가 이제 어떤 분들이 들으셨으면 하는가 이제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연구자나 개발자분들은 논문을 많이 볼 거예요. 요즘에는 AI가 다 요약을 해주고 한다고 하지만, 요약을 해주더라도 내가 그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은 AI가 얼마나 발전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용을 전개하는지는 우리의 역량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AI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아주 뭐 AI 도움이 없는 것보다는 더 빠르게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증명을 하고 나서 좀 증명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증명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발전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논리적인 사고를 갖추는 게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 논리적인 사고를 갖추는 게 오래 걸린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은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메리트가 없죠. 우리가 다 이런 식으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차별화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수학이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쪽으로 쓰지 않는 일반적인 분들이라 할지라도, 수학을 독학하고 싶으실 때에도, 그냥 취미로 공부하고 싶으실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화상 강의로 가르쳤을 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나이대 분들을 가르쳐 봤어요. 20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0대, 60대까지 가르쳐 봤는데 다 그분들이 전부 다 나이대가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앞으로 할 것도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학으로 대동단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력 향상이 목표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학을 전공 예정하고 있는 분들. 우리가 요즘에는 제가 대학교를 갔을 때만 해도 수학이 그냥 좋아서 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이제 어떤 것이 좀 더 본질적인 학문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도 선형대수를 이제 공부할 때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이 선형대수를 기준으로 공부하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드버그를 기준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챕터 1, 2, 3, 4, 5, 6가 나오면서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될 거고요. 챕터 1과 2는 이론적인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리니어 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겠고, 이 내용들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챕터 3, 4에서는 이제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 즉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등등의 이제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위주의 선형대수에서는 오히려 1단원에 나오는 그 내용이 이제 3단원에 등장을 하게 되겠고, 4단원에서는 행렬식, 우리가 역행렬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때 행렬식을 가지고 보통 판단을 하는데, 이 행렬식이 4단원에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챕터 5와 챕터 6는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과 이너 프로덕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흔히 이론적인 것으로 학습하지 않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낯설고, 이론적인 것을 학습하신 분들에서는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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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선형대수의 이제 이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과 이너 프로덕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게 이제 챕터 5가 되겠고, 챕터 6에서는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는 좀 더 좋은 무기를 지니고 어떻게 내용들을 전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수 지식은 제가 예전에 했었던 집합론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놨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다 모르셔도 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벡터 공간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의 내용을 전개를 할 때 이제 이 내용들이 활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집합론 강의에서 따로 다뤘다고 해서 제가 선행대에서 아주 안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다시 할 건데, 그때그때 이제 리뷰를 할 겁니다. 하겠지만 그래도 집합론 강의에서 한번 따로 공부하시고 이제 왔다 갔다 복습하시면서 두 개를 병행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리드버그를 주로 참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조교재로서 이제 선형대수학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에 있는 내용이 이제 이 강의의 텍스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방법으로는 일단 이런 건데요. 우리가 이제 수학을 처음 공부하다 보면은 뭐든지 다 외워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뭔가 그냥 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외워야 되고 이해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데 사실 이 수학이라는 것이 결국 잘 생각해보면은 어떤 내용, 용어들을 정해 나가고 그 정의된 것들을 바탕으로 그 논리적 관계를 정리라고 하는데, 그 정리를 규명하는 걸 증명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내용을 할 텐데, 용어의 정의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은 모든 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정리에서의 논리 관계가 흔들리면 또 모든 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말로 뭘 모르고 뭘 아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차분하게 내려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적어 놓은 것이, 정의를 명확하게 알아가야 된다. 이게 일단은 제일 먼저 실어놓게 됐고요. 그리고 증명을 무작정 따라 쓰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영어 단어 공부할 때 그냥 영어 단어 깜지로 공부하는 것처럼 비슷한 건데,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손만 아프죠. 이 증명을 이제 따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은 따라 쓸 수 있죠. 근데 그 따라 쓰는 것조차도 내가 왜 지금 한 줄 한 줄 하는데, 오히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 한 줄에서 그 다음 줄로 넘어갈 때 이게 왜 되는지, 이게 왜 그 다음 줄로 넘어갈 수 있는지, 혹시 생략이 됐다면 무엇이 생략됐던 건지, 이런 것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또 금방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남을 보지 마시고 나만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남이 뭐 얼마나 빨리 하고 내가 얼마나 느리고 이런 거 안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내가 이해를 못한다는 게 어디까지는 이해를 했고 어디서부터 내가 좀 헷갈리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데에 힘을 들이셔야 돼요.
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지끈지끈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멍을 때리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게을러져요. 생각하는 게 게을러져요. 근데 그 생각하는 거를 게으르게 하지 않고 그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는 거.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이게 그때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헬스 트레이닝에 비유를 하는 것이 이 무게를 드는 것도 그렇잖아요. 무게가 우리가 한 3kg짜리를 드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하면 3kg를 계속 이제 저중량으로 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하지만은 무게를 올리려고 하면 결국은 조금 힘들더라도 3kg에서 4kg를 올려보고 4kg에서 5kg를 올려보고 5kg를 올려보니까 난 이건 나는 안 되겠네. 그러면 4kg 내려서 4kg 충분히 연습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선형대수 공부하는 것도 이 수학을 공부한다는 것도 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게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관점, 논리력을 트레이닝하는 데서 이제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혼자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 풀이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연습 문제를 푼다는 것이 이제 수학 책에서의 연습 문제다 보니까 뭐 계산을 하는 것도 있지만 증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증명하라고 하면 굉장히 난감해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 갑자기 망망대에다가 나를 떨어뜨려 놓은 기분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되게 무섭거든요. 특히나 물공포증 있다고 하면 진짜 무섭겠죠. 그런데 이제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몸에 힘을 바짝 주고 만약에 막 오히려 막 팔을 휘젓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더 가라앉죠? 그런데 몸에 힘을 빼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을 하고 방향성을 보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생존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연습 문제 풀이하는 것은 순간에는 굉장히 겁먹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다뤘던 강의에서 다뤘던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학습을 하시고 만약에 지금 받아든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싶으면은 좀 더 쉬운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언어로 풀어보고 검증받고 풀어보고 검증받고 이 과정을 거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프리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풀고 나면은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서 첨삭해달라고 해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내가 논리적으로 어디가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나가면서 이제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한테 다 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내 힘으로 써나가는지, 이 말투가 혹시 이게 오해가 있지는 않은지, 이게 논리적으로 나는 이렇게 이 의도를 갖고 썼는데 써놓고 놓고 나서 보니까는 그 의도대로 전달이 안 됐다든가, 이런 것도 연습 문제를 풀면서 다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증명하는 방법이 앞에서 이제 내용이 쉬울 때부터 정립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그게 정립이 돼야 뒷 내용을 할 때 이 이론 전개 같은 거를 할 때도 앞에서 연습 문제로 풀었던 그런 내공들을 바탕으로 봐야지 이 내용이 좀 더 잘 보여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의미를 전달했을 때 제대로 그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아무래도 증명 자체가 계속 그 후반부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증명을 계속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내용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용을 들으면 내가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손으로 쓰려고 하면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모르는 겁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은 공부를 하는 게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강의를 듣는 거는 강의를 듣는 거고 그 강의를 듣고 내 걸로 만들어야 그게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연습 문제를 푸는 과정까지가 내가 공부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내 내공이 되어야 이 후반부의 내용을 들었을 때 훨씬 더 다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 문제 푸는 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바쁘시더라도 한두 개라도 풀어보고 그 다음 강의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호들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 이제 체크하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 세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